안녕하십니까. 토개부 아저씨입니다. 자, 오늘 11월 27일 일요일에 하는 2조 대 F조 두 경기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월드컵으로 첫 번째 경기는 일본 대 코스타리카, 두 번째 경기는 벨기에 대 모로코로 두 경기를 준비해왔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경기 일본 대 코스타리카로 먼저 분석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자 첫 번째 경기. 첫 번째 경기는 일본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2조고 일본 독일을 잡아내고 1승을 거두고 승점 3점을 가져왔죠. 일본의 5경기를 한번 보시면은 5경기 중에 3승 1무 1패 8득점 30점을 기록했죠. 홈에서 3경기, 원정에서 2경기. 홈에서는 2승 1패 6득점 2실점, 원정에서는 1승 1무 2득점 1실점을 현재 기록했습니다. 자, 누구랑 붙었냐면은 한국과 3대0으로 이기고, 미국한테 2대0으로 이기고, 에콰도르한테 0대0 비겼고, 그리고 캐나다한테는 2대1로 졌고, 그리고 월드컵 첫 번째 경기는 독일 상대로 2대1로 이겼죠. 여기까지 일본에 대한 간단한 팀 성적을 한번 보신 거고, 일본을 보시게 되면은 독일을 잡아내면서 독일에게 2대 연속으로 아시아팀에게 패하는 굴력을 선사했죠. 앞전에 독일은 한국한테도 졌죠. 그리고 전날 사우디가 아르헨티나를 잡는 경기에서 영감을 얻은 듯한 모습이었는데, 미토마의 인터뷰에서는 실제로 해당 경기가 선수들에게 영향을 주었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1선의 영향력은 부족하나 이를 2선 자원들의 힘으로 극복하는데 성공했고, 득점을 기록했던 리츠, 아사노 뿐만 아니라 윙백 자리에서도 수비적인 리스크를 감수하고 공격적으로 재능이 있는 선수들을 대거 투입하면서 일본의 공격력이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했죠. 선수비 후 역습으로 엄청나게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본이. 전방에는 압박에 능한 마에다를 기용하면서 상대의 체력을 빼놓고 후반에 득점을 노리는 패턴을 보여줄 것이 유력한 상태고, 다만 점유율을 높이는 특유 패턴의 경기에 나선다면 강한 압박과 촘촘한 수비 라인을 보여주는 코스타리카를 쉽게 함당할 수 있을지도 대해서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죠. 일단은 코스타리카가 독일이랑 스타일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내일은 어떻게 상황이 지나갈지 모르겠지만 독일이랑은 조금은 다르게 전술을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 그리고 예선을 통과한 아시아 국가들 중 일본보다 득점이 적은 팀은 없었고, 전방에 결정력이 너무 부족하는데 기대 득점에 비해 6골이나 적은 실제 득점을 기록하면 9번 롤을 맡은 선수 부재는 뼈저리게 느끼고 말할 정도로 현재 일본의 1승을 거둔 월드컵의 모습이었습니다. 일본 경기는 여기까지고, 코스타리카로 한번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보자 이제는 일본이 아니고 코스타리카를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타리카는 일단 스페인한테 대패를 당했죠. 7대0으로. 지금 보시게 되면 잉글랜드도 6대1로 이겼는데 지금 7점은 제일 많이 당했습니다. 코스타리카는 5경기 팀 성적 중에서 5경기 3승 1무 1패 7득점 10실점을 했고, 보시게 되면은 원정에서는 3경기, 홈에서는 2경기 2승 3득점을 기록했고, 원정에서는 1승 1무 1패 4득점 10실점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보시게 되면은 A매치는 마르티니한테 2대0으로 이겼고, 뉴질랜드는 1대0이었고, 한국한테 2대0로 비겼고, 우즈베키스탄한테 2대1로 이겼습니다. A매치까지는 좋았지만 월드컵 돌아와서는 스페인한테 대패를 당하고 이제 일본과 경기를 치르죠. 내일까지 일본한테 져버리게 되면은 이제 사실상 16강 탈락이라고 보시면 되죠. 스페인에게 0대7로 참패를 당하면서 1차전에 거둘 수 있는 최악의 결과를 받아들여야 했고, 플랜 A 압박 전술이 너무 쉽게 파괴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 지속적인 실점으로 인해 멘탈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총제국 난국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죠. 7대0이면 엄청나게 대패입니다. 결국 선수들의 개인 기량과 밀리지 않는 것이 중요할 것이고, 지난 경기에서는 스페인이 미들필더에게 개인 기량에서 완벽하게 밀리며 압박 전술이 너무 쉽게 분쇄되는 모습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스페인전과 비슷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 다만 빌드업 축구로 전환하고 있는 단계인 대한민국 상대로 또 2골 허용했던 전적을 감안한다면
일본을 상대로도 1대1 상황에서는 우위를 볼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자, 그리고 주력 선수들의 노세아로 인해 기동성도 많이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실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현실이고, 북중민에서도 코스타리카 기대 실점을 압도적인 최하위였고, 다만 완전히 내려앉는 스타일로 인해 예선을 통과한 북중미 팀 중 가장 적은 13골을 득점하는데 그쳤죠. 자, 일단은 스페인한테 대패를 당했기 때문에 멘탈적으로 많이 흔들릴 겁니다, 코스타리카가. 하지만 내일은 무조건 지게 되면은 무조건 탈락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코스타리카가 정신을 차리고 일본이랑 경기를 어떻게 치를지, 일단 코스타리카에 대해서 간단한 정보였고, 자, 경기 양상으로 넘어가서 결론을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보자. 자, 일본과 코스타리카. 자, 일단은 저의 경기 양상으로 보시게 되면 일단 일본이 조금은 더 우위라고 저는 조금은 봐집니다. 자, 일본이 일단 내일은 점유율을 조금 더 가져가고, 코스타리카가 라인을 낮추고 최대한 저실점 양상으로 경기를 풀어나갈 가능성이 높지만 1차전에서 너무 쉽게 플랜 A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죠. 스페인한테 7대0으로 지면서. 자, 1대1 능력에서도 지속적으로 밀리는 모습이었고, 일단은 노세아, 나이가 많이 드는 노장들이 많기 때문에 기동력에서 많이 딸리는 모습을 보여줬고, 대한민국 상대로도 멀티 시점을 내주는 등 더 이상 압박 전술이 통하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다만 일본의 전방 득점력이 그다지 좋지 못하는 점을 감안했을 때는 언업 접근은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 일단은 보시게 되면 이 경기는 저희 예상으로는 일본 승이 조금은 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지만, 자, 내일 같은 경우도 코스타리카가 기동력 부분에서 일본의 수비를 뚫을 수 있을지, 일본이 넣는다면 저는 일본만 넣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의 다득점보다는 저희 개인적으로는 저득점까지 추천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경기의 분석은 일본 승과 저득점으로 추천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보자. 두 번째 경기. 자, 두 번째 경기 같은 경우는 벨기에 대 모로코 경기죠. 자, 벨기에 대 모로코 F조고, 자, 벨기에는 앞선 캐나다를 이기면서 승점 3점을 가져왔죠. 자, 벨기에 팀 성적을 한번 보시면은 5경기 중에 3승 2패 5득점 4실점을 기록했고, 홈에서 3경기, 원정에 2경기를 치렀습니다. 홈에서는 2승 1패 4득점 3실점, 원정에서는 1승 1패 1득점 1실점을 기록 중이고, 자, 누구랑 붙었냐면 폴란드한테 이겼고, 웨일스한테 이겼고, 네덜란드한테는 졌고, 이집트한테 2대1로 졌죠. 그리고 마지막 월드컵에서는 캐나다 상대로도 1대0으로 이기면서 경기를 치렀습니다. 자, 벨기에는 승리를 거두기는 했지만 내용상으로는 좋지 못했죠. 캐나다 상대로도 전반전에는 캐나다의 기동력에 철저하게 밀리는 모습도 보여줬고, 크루트와 PK 선방 덕분에 분위기가 캐나다로 기울어지는 것이 겨우 막았고, PK를 놓쳤죠, 그날 캐나다가. 자, 스쿼드의 노세아가 상당히 눈에 띄었던 경기고, 네임밸류는 최강이나 1차전에서는 스쿼드의 약점이 그대로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자, 특히 주력에서는 엄청난 차이를 보여주고 말았는데, 아자르 전진성이 극도로 저하된 모습도 보여주고 말았고, 체력과 기동성에서도 밀리면서 전반전까지는 완전히 방고토 경기로 압살을 당했으며, 경기가 끝났을 때는 수치도 캐나다 쪽이 웃어주는 것이 더 많았죠. 결국 빌드업 상황에서도 꽤 템포가 느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상대가 수비전을 구축할 시간을 벌게 해준다면 벨기에의 득점력이 전성기만큼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예전의 벨기에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유로 2020년대에서는 벨기에 선수단의 평균 나이가 높았고, 16강 포르투갈 경기에서도 성공률 평균 연령이 30대로 넘어가기도 했고, 자, 높은 라인을 이용해 수비진 뒷공간을 수비하는데도 어려움도 주기도 했습니다. 자, 그만큼 때문에 캐나다를 이기긴 했지만 옛날의 벨기에 모습은 보이지가 않았고, 기동력이 많이 딸리는 모습을 보여줬죠. 자, 여기까지 벨기에에 대한 모습이었습니다. 보자. 이제는 벨기에가 아니고 모로코로 한번 보시고 난 뒤에 경기 양상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모로코는 5경기 중에 2승 2무 1패 5득점 3미점을 기록했고,
자, 이거 보시게 되면은 홈과 원정은 패스를 하겠습니다. 자, 미국한테 3대0으로 졌고, 칠레한테 2대0으로 이겼고, 파라과이한테 0대0으로 비겼고, 조지한테는 3대0으로 이겼고, 그래도 마지막 크로아티아 상대로는 0대0으로 비기면서 승점 1점은 일단 가져온 상태죠. 자, 모로코가. 자, 크로아티아에게 무승부를 기록했고, 공격진의 부진으로 인해 성과를 거두지 못했지만 약점이었던 중원 라인에서 크로아티아가 꽤 대등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크로아티아 상대로는 상위 레벨 팀인데 그래도 코리아 상대로는 모로코는 승점을 1점 가져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만족은 한 거죠. 자, 전방 라인의 에너지 레벨이 좋다는 게 장점이고, 엔트리에서도 함달라의 제외한 모든 전방 선수들을 20대로 구성했고, 측면의 하키비, 마즈라이, 자도 팀의 파기력을 불어넣는 옵션이었습니다. 자, 두 선수의 포지션이 같기는 하지만 하키미는 대표팀에서 왼쪽에 배치되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충분히 둘의 공전이 가능하고 1차전에서도 벨기에의 기동성이 상당히 저하된 모습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모로코도 공격에서 찬스를 많이 만들어 볼 가능성은 충분하고 득점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 아프리카 월드컵 예선에서 모로코는 24골을 넣으면서 득점 2위를 기록한 적도 있습니다. 다만 이 기록은 전임 감독이 있던 할리오치치 감독 이하에 기록했던 수치라고도 점은 고려해야 됩니다. 이 전에 감독일 때는 엄청나게 월드컵에서는 모로코는 24골 넣으면서 엄청나게 득점력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크로아티아한테 승점 1점을 가져간 모로코가 과연 내일 벨기에 상대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일단 모로코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훑어봤습니다. 보자 이제 모로코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벨기에랑 모로코 경기 양상. 자, 벨기에의 사이드로 보기는 어렵고 1차전에도 스쿼드 노세아를 여실히 드러내면서 캐나다에게 경기 주도권을 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기동성 부분에서도 밀렸고 캐나다한테 경기 내용에서도 한골 넣은 거 말고는 딱히 캐나다는 좋은 모습을 보여준 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데브라이너의 폼도 좋다고 보기는 어려웠고 모로코의 스쿼드 나이가 꽤 젊고 기동성의 무기로 삼는 선수들이 많은 편이라 벨기에가 수비적으로 많은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모로코 전방 영향도 아주 높지 않아 다득점으로 장담하기는 무리고, 자, 핸디 마이너스에도 도움받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봐지는 게, 일단은 저는 모로코 프랜승도 괜찮고 거기다가 추천으로는 득점은 많이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벨기에도 캐나다 상대로도 1점을 거두면서 겨우겨우 수비적으로 막았고, 모로코도 크로아티아를 상대로 하면서 득점은 얻었지만 수비적인 면목은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두 팀을 만났을 때 경기 양상은 일단은 무승부도 저는 나쁘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무승부도 괜찮아 보이고 저득점이 일단은 저는 더 괜찮아 보이기 때문에 이 경기의 추천으로는 무승부와 저득점으로 추천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보자 지금까지 11월 27일 일요일, 자, 일본 대 코스타리카, 벨기에 대 모로코에 대해서 간단하게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자, 이 경기에 대한 더 추천 조합과 더 상세한 정보를 받아보고 싶거나 하시면은 아래나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링크 있습니다. 문의하는데 그쪽에 문의만 주시면은 금전적으로 드는 비용 없이 저희 가족방에도 입장이 다 가능하시고, 자, 더 많은 정보와 그 다음에 다른 경기까지 추천 조합도 받아볼 수 있으니까 한번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긍정적으로 드는 비용 없으니까 문의 한번 부탁드리겠고, 좋아요 구독도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토개부 아저씨였습니다.